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크북 1분 컷 2회차 8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 48년 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 개정의 발의권이 국회랑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오고 있냐? 물론 현행 헌법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도 맞는데 우리 이제 국민 발안 제도라는 게 있긴 있었죠. 2차 때부터 6차까지는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한때는 이제 1954년부터 1969년 6차 개정헌법까지는 우리가 이제 48년 헌법에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다 국회랑 대통령만 발의권을 가지기 아니라 국민 발언권이 있었던 적도 있었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에 2번 국민투표 효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투표인 10만 명은 맞고요. 국회의장이 피고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어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인 것 같아요. 다음에 21 대법원은 맞다. 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누군가가 이름 걸고 책임을 져야 되죠. 4번 헌법 개정안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미 이때 확정이 됐어요.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찬성을 얻었어요.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대통령이 공포해야지 맞는 지문이고 이 지문처럼 틀린 지문이죠. 그 찬성이 된 다음에 공포를 해야지 확정이 된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4번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은 너무 틀렸죠. 과반수죠. 과반수. 3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문제 9번.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해서 규율돼서 법률에 대해서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헌법사항이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 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재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인 문제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원리를 통해서 평가하는 구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확정해야 된다. 틀려 보일 게 없습니다. 디귿번은 요건이죠.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인 헌법사항에 대해서 관행 내지 관리가 존재하고 반복성,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항상성, 명료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적 합의라는 요건이 중요하죠. 있어야 된다. 1번 관습헌법은 헌법 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있어서 폐지될 수도 있고 이 국민적 합의성이라는 요건이 그 성립 요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효력 존속 유지 요건이기도 하니까 국민적 합의성이 상실이 되면 법적 효력도 상실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없어 보이네요. 좋습니다. 기억법 아까 읽었던 지문의 변형이에요.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유효한 헌법 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된다. 맞고 관습헌법의 요건 중에 하나인 국민적인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이 되는 게 맞는데 이 국민적 합의라는 요건이 성립 요건 엔드예요. 이기도 하고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립 요건이기도 하고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한다. 틀렸습니다. 니은번 우리 헌법 개정에 대한 한계의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진 않죠.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어떤 규정이 헌법 핵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규정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 개정 규범 바꿀 수 있는 규정인지 하위 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2차 개정헌법 때는 절대 바꾸면 안 된다라는 헌법 개정의 한계 규정이 있었어요. 헌법 개정의 한계 규정이 있었지만 현행 헌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수는 없죠.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디귿번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해서 위헌 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한계론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독자적인 견해를 사용하는 것이지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1번 조심해야 되죠. 헌법의 개별 조항 간에는 이념적 논리적으로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헌법 조항이 다른 헌법이 개정될 경우에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까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이 있거든요. 근데 효력상의 차등까지는 없어요. 좀 더 줄여야겠다. 효력상의 차등까지는 없기 때문에 다른 헌법 조항이 다른 헌법을 위헌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차이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미음번 7차 개정헌법은 헌법 개정 절차가 두 가지 절차가 있었어. 이원화 절차였는데 대통령일 때에는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국회의원이 제안할 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다. 이건 맞는 지문이네요. 비읍번 이 니은번 지문과 같이 보면 돼요. 현행헌법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한계 규정이 직접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한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뒷부분은 맞아요.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로 하고 있다. 이건 맞는데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기역번, 디귿번, 그 다음에 리을번, 그 다음에 비읍번 4개가 되겠죠. 차분히 풀면 되죠. 그 다음에 11번 관습헌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헌법의 법원이 된다. 맞고요. 니은번 성문헌법이라 할지라도 모든 헌법상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관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헌법에 써져 있지 않지만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이 수도다 이런 거죠. 디귿번은 딱 봐도 틀려 보이네요.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인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보충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리을번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헌법의 최고 개정 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재개정에 참여도 하고 헌법전에 포함되지 않냐 헌법상을 필요에 따라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거죠. 맞고. 미음번 대통령과 의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겠죠. 하지만 대법원의 소재지는 헌법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형식적인 헌법이라고 해도 틀리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바꿔야지 맞고요. 근데 여기서 일단 틀렸어요. 대법원의 소재지는 수도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헌법 변천. 헌법 변천은 실정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있는데 내용만 바뀐다. 왜냐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맞고요. 2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 심사권이나 일본은 여러분들 헌법상 군대가 없어야 되는데 존재하죠. 이런 것들이 헌법 규정은 A라고 돼 있는데 실정 현실은 B라고 돼 있는 헌법 변천이 A다. 여러분들 경상헌법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바꾸기 어려운 헌법이니까 헌법의 규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건데 아무리 헌법 변천을 하더라도 헌법 해석과 헌법 개정의 한계를 초월하면 안 되겠죠. 경성헌법은 만약에 한계를 초월하려면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4번 헌법 변천을 한계 없이 인정할 경우 사실상 관철된 헌법 현실 또는 위헌적인 헌법 현실이 정언당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실과 그다음에 헌법 규정이 자꾸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저항권이네요. 13번 방어적 민주주의가 뭐죠?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거죠. 가치 상대주의 내지 다원주의가 뭐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무작정 다른 의견들을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해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까지는 막아야 되는 한계로서 인정이 된다. 맞다. 4번 지문이랑 연결해보면 방어적 민주주의는 위헌정당 해산제도, 기본권 실효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헌정당 해산제도만 사용하고요. 독일은 둘 다 쓰는데요.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위헌정당 해산제도만 쓰고 있다. 맞고. 2번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소정에 협의 없이 개의 시간을 변경하고 회의 일시를 통지하지 않았다. 입법 과정의 하나인데 이거는 국민의 권리로서 침해된 게 아니라 국가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항권은 국민으로서 행사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저항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낙선운동을 저항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1번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기본을 위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다른 수단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폭력적으로 쓸 수도 있죠. 국민이 실력으로 정하는 권리 맞죠? 2번 우리 헌법은 안타깝게도 한 번도 저항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3번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김재규라는 분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죽인 사건이죠. 그래서 저항권이 인정이 된다 해도 재판 규범으로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걸 잘 읽어보면 재판 규범으로 사용하려면 헌법이나 아니면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그럼 재판 규범으로 사용을 한다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저항권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인정 안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렵지만 틀렸다. 저항권은
이런 국외 추방제도나 맹자, 역성혁명론, 사상적 기원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15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게요. 저항권은 국민적 정당성, 혁명과 동일하지만 혁명은 아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혁명으로 불릴 만한 게 많이 없었다. 근데 미국의 뭐 시민혁명이라든지 프랑스 시민혁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혁명이죠. 저항권의 목적은 기존의 헌법 질서는 그대로 가지만 윗 대가리들만 바꾸겠다. 맞는 지문이죠. 저항권은 다른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했어도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계속 윗사람들이 썩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정법 질서를 부정하는 폭력적 방법으로도 쓸 수 있지만 시민불복종은 이제 우리가 집회나 시위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사돼야 되겠죠. 맞고 3번이 너무 답이죠. 저항권의 주체는 반드시 국민만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위는 될 수가 없어요. 4번 다른 이야기를 다른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 봤는데도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보충적인 수단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1분 컷은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헌정사 문제를 3회차 때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